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두 남매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찾아왔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당시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작은 광고회사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한 만남이었기에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납시다 하고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만 나간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커피에 관심이 많았는데 남편도 커피만큼은 자기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었던지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이후로도 저희는 커피로 유명한 카페를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이미 친구들 중 갈만한 친구들은 다 시집을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라고 조급한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땐 기쁜 마음과 동시에 뭐랄까 약간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일주일 후에 바로 남편이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지요. 남편의 본가에는 시부모님 두 분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편보다는 3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우의 사이는 제가 보고 들은 보통의 남매들과 비교하자면 유난히 가깝게 느껴졌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예민한가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 형제가 없다 보니 제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우는 이미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사 저희 남편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강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런 신우를 안쓰럽고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 남편이 하는 말이 신우가 행여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의례껏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겠다 했습니다. 어쨌든 저보다도 1살 아래였으니 여동생이다 여기면 되겠지 싶었죠. 그런데 막상 신우를 만나보니까 이건 뭐 어디까지 받아주는 게 맞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만큼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신다는 빵집의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했었어요. 사실 저도 평소에 실용적인 걸 선호하는 성격이다 보니 꽃다발보다 뭔가 유용한 게 없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한편으론 꽃이라는 게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물을 하고 언제 선물로 받아보시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성의껏 마련한 선물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을 신우가 중간에서 딱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이런 거 얼마씩이나 하냐면서 상품권 같은 거 사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크게 당황한 나머지 그런가요? 하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신우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듣자하니 다니는 회사도 별로 안 크다던데 이런 거 사입고 하는 건 다 그쪽 돈으로 하는 거냐면서 그러면 돈도 못 모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도 그쪽이란 호칭도 그렇고 하는 말도 어이가 없어서 똑같이 그쪽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만큼은 벌어요 하고 받아쳤지요. 그러자 남편이 신우 뒤쪽에서 저를 보면서 멋쩍게 웃으며 참아달란 사인을 보내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저더러 애가 그냥 하는 소리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신우는 입만 삐죽거리며 저를 훑어보길 멈추지 않았는데 솔직히 한마디 더 해버리고 싶은 걸 상황이고 자리가 자리인지라 꾹 눌러 참았네요. 이후로 어머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에게 들으니 음식하는 걸 좋아한다면서 하고 물으셨고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는 한식, 일식, 중식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건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워낙에 어려서부터 음식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취미 삼아 하다가 회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나중에 혹시나 쓰일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예 자격증까지 따뒀던 거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가 시간이 남아도나 보네. 전업주부가 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 쪽에서 딴 거고 전업주부가 꿈도 아니라고 받아치려다가 말 같지도 않은 거에 놀아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럴 리가요 하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입을 삐죽거리더니 별것도 아닌 걸로 자랑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저도 짜증이 나서 맞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쪽도 좀 따보지 그러냐고 받아쳐버렸네요. 사실 시댁에 인사하러 오기 전 남편에게 어머님은 어떤 분이시고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신우는 또 어떤 사람인지 은근히 물어봤거든요. 아무래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화를 나누기도 편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신우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직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못 찾아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직장도 안 다니냐니까 뭐 직장도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질 몰라서 다니기 힘들어한다며 말끝을 흐리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대학도 때려치고 나이 먹도록 좋아하는 거 찾겠다면서 시간이나 죽이며 사는 인생이란 거였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떠들며 시비를 걸어오니 저라고 좋게 봐주고 싶었을 리가 없지요. 아무튼 그렇게 첫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는 저대로 마음이 상하고 남편도 남편대로 뭐에 마음이 상했는지 서로 별말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집에 다 와갈 때쯤 남편이 그거 좀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서운하단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야말로 신우가 선을 넘는다 싶으면 먼저 나서서 못하게 해야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나이 먹은 딸이 그렇게 앞뒤 못 재고 날뛰면 한 소리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시부모님까지 들먹이냐며 선 넘지 말라는데 내내 지동생한테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다가 저한테만 그러는 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대요. 그래서 어이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이야기로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먼저 들어와 버렸죠.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넘어가 달라대요. 자기도 집에 여자를 처음 소개해 본 거라 어쩔 줄 몰랐다면서요.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저도 결혼을 없자고는 했지만 밤새 울었을 만큼 진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앞으로는 무조건 신우보다 나를 챙겨야 한다고 단단히 약속을 받고는 계획대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 소문으로는 합병 조건 중 하나가 직원 중 몇 는 해고를 한다는 거였다대요. 그리고 속상하게도 저 또한 그 과정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괜찮다며 이참에 저더러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그쪽으로 커리어를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소위 제 살 길을 찾아가며 몇 년 만에 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다 보니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공이니 전망이니 그런 건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 사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후로 친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긴 했지만요. 한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하게 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시댁까지는 1시간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는 넉넉히 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가져다 드리곤 했지요. 그러다 하루는 만두를 해다 드렸는데 이때는 평생 먹어본 만두 중에 제일 맛있다면서 몇 번이나 엄지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요리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의 반응에서 보람을 찾기 마련이다 보니 그런 시부모님의 반응에 저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몇 번이나 해다 드렸네요. 솔직히 만두가 하기 쉬운 음식은 아닌데 두 분이 워낙 좋아하시니 힘든 줄도 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한 번은 신우도 맛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연락을 해와서는 자기가 요새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만두를 팔면 좋을 것 같다대요. 뭐 김치나 고기 만두는 흔하지만 그래도 제 만두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대신 자기가 중간에 나서서 팔아주는 거니까 만두를 팔면 판매 대금을 5호로 나누자고요. 그런데 아무리 장사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판매 대금이 전부 다 수익이 아니라는 건 기본이잖아요. 재료비에 제 인건비도 빼야 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두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날이 더우면 상하기도 쉬운 음식이라서요. 그래서 신우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못할 것 같다고 제안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럼 언제까지 자기 오빠 등골에 빨대 꼽고 살 거냐는 거예요. 남편이 저렇게 혼자 외벌이를 하는데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지냐면서 말이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신우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나더러 당신 등골 빨아먹는다는 소리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외벌이를 하니까 어깨가 무겁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못 산다. 그런 하소연만 두세 번 한 게 전부라면서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막말로 자기가 없는 소리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그런 얘기도 못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나한테 대놓고 하지. 내가 어린 신우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겠냐고 당신한테 내 입장이나 체면 같은 건 안중에도 없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입장이니 체면이니 그런 건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나 찾는 거라면서 저한테 지금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보라는 둥 그딴 듣기 좋은 소리 자체를 하질 말지. 이제 와서 정말 어이없다고 저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한 건 한마디로 기운내라는 뜻이었지 이렇게 3달씩이나 집에 들어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차라리 말 잘했다며 이렇게 된 거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나가서 어디 택배 승하차라도 하라는데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직장은 나왔어도 실업급여도 받고 있었고 상황을 알고 계신 친정부모님께서 다달이 100만 원씩 보내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남편 월급에 보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막말로 남편이 월급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오는 상황도 아니면서 겨우 3달 동안 혼자 회사 다녔다고 생색이라니 정말 기도한 차대요. 그래서 제가 잠깐 와이프가 일 좀 쉰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면 나중에 내가 정말 어디 아프기라도 해서 일 못하게 되면 그땐 당신 억울해서 죽는 거 아니냐고 비꼬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면서 자기도 솔직히 할 말 많은데 참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어쩌다 신우한테 한마디 들은 걸로 이렇게 유난 떨지 말라나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듣고 솔직히 기분 안 상할 와이프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만큼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고 결국 이튿날 남편에게 당장 내일이라도 택배 승하차든 뭐든 하겠다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신우더러 나한테 말 막 한 거 사과하라고 해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서운한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신우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으니 신우한테 정식으로 사과받아야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오히려 신우 아니었으면 이렇게 부부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일이나 있었겠냐며 오히려 저더러 신우한테 가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오라나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아서 제가 남편더러 정말 끝까지 이렇게 신우 편만 들거냐고 물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억누르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도 남편은 이제 지금 누구 편드는 거냐며 저더러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냐며 제가 우는 건 알아서 할 일인데 자기까지 아침부터 피곤하게 만들지는 말라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결혼 생활과 이 부부 사이에 희망이란 게 있긴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만약 어디라도 못 쓰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아내로 대하기나 할까 싶었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남편한테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도 진심반 홧김반으로 그러면 그냥 나랑 살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도 안 찬다는 표정으로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며 이번엔 안 잡을 거라더니 네 말대로 헤어지자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쾅소리를 내며 닫히는 문을 보고 있으니 망연자실이라고 해야 할지 눈물만 나오고 말도 안 나오대요. 하지만 이렇게 남편의 속내를 본 상황에서 저라고 무슨 미련이 남았겠어요. 제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남편이 자취하던 집에서 일단 제 집만 들여서 살림을 시작했던 차라 이래저래 따질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저는 몇 달 뒤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4개의 예약만 받아서 저 혼자 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광고회사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몇 년을 하던 분야다 보니 제 가게 하나 정도 홍보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금세 핫한 가게로 여기저기 소개가 되어서 가게 여는데 들인 7천만 원 버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미디어랑 인터뷰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남편이 본 건지 신우가 보고 남편한테 말을 해준 건지 아무튼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식 듣고 연락한다며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제가 이렇게 성공할 거라 믿었다나요? 웃기지도 않아서 콧방귀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가볍게 무시하려고 했는데 또 이때 아니면 그때 하려다 못한 말을 전할 회가 오겠나 싶어서 당신하고 살았으면 평생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을 거라고 놔줘서 고맙다고 답장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사장 소리도 들어보고 살게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저랑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저를 잊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 정식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볼래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글자 그대로 푸아라고 적어서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남편과 저를 이어줬던 지인에게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회사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남편이 잘렸다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남편이 잘리면서 퇴직금 얼마 받은 걸 신우가 사업하겠다며 빌려갔는데 사기를 당했답니다. 왜 요새 1억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를 주겠네 하며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에 당했다대요. 아이고 똑똑한 척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아무튼 뭐 지인한테는 혹시 그쪽에서 묻거든 저는 아주 잘 지낸다고 근시일 내에 집도 사고 그러게 생겼다고 꼭 좀 소식 전해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몰라도 신우는 아마 제 소식 들으면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도 남을 텐데 그걸 제 눈으로 못 봐서 아쉬울 뿐이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혼하는 아주버님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지만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했지만 솔직히 어머님한테도 야속한 마음이 커요. 아주버님이나 남편이나 어머님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건지. 하지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너는 자식이 없어서 모른다는 이해 못할 말씀만 하십니다. 아무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속이 좀 시원할까 싶은데 두서가 없더라도 한번 털어놔 볼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작가였어요. 남편은 배려심이 넘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반면에 저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를 확실히 말하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추측컨대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후로 알콩달콩 추억을 만들며 연애를 해나갔고 그렇게 2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다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때 마음에 걸리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가족관계였어요. 특히나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 문제였지요. 결혼 전 정식으로 아주버님을 소개받기 전 남편에게 아주버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서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요. 평소에 워낙 험한 소리를 입에 담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남편이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남편이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형제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나 싶었거든요. 참고로 결혼 전에 아주버님과 자리를 했던 건 딱 2번이었는데 솔직히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하는 건가? 그래서 딴에는 저렇게 목에 힘을 주나 하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제대로 아주버님을 겪어보니 솔직히 남편이 왜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했는지 알만했습니다. 나이는 먹을 만큼 먹어서는 하는 생각이며 행동은 한마디로 철딱서니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그나마 철딱서니가 없다는 표현은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한 말이고 실제로는 그냥 개념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처음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아버님이 진작에 돌아가시고 이후로 어머님이 아주버님께 많이 의지를 하셨다고는 해도 그렇다고 자기가 아주버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번 저한테 야,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100번 양보해서 아주버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제법 났으니 반말까진 어떻게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더러 호칭은 똑바로 좀 쓰자고 했어요. 저도 듣기 싫지만 남들이 들으면 욕한다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가 있네 없네.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렇게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일단 하는 행동이나 역할부터가 아버님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사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돈하고 관련된 상황이면 보고 있는 사람이 낯뜨거 올만한 짓도 스스럼 없이 했지요. 매번 어머님 생신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생기면 누가 자기더러 돈 내라고 할까봐 먼저 선수 치듯 돈이 있네 없네 소리를 하면서 얼마나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해대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자리도 꼭 제일 안쪽에 앉아서는 고기 굽고 이런 거 당연히 할 생각이 없고요. 식사가 끝나면 제일 늦장 부리면서 나와서는 벌써 계산을 했어? 거참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부턴 그런 아주버님이 너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 자리가 끝나면 제가 잊지 않고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로 얼마 보내주세요 하고요. 그러면 또 자기는 별로 안 먹었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니 저는 물론이고 동생인 저희 남편이나 어린 신우도 그런 아주버님한테 무슨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하지만 더 문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아주버님이 하는 짓거리를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도 결국 온갖 듣기 좋은 말은 다 아주버님한테만 하셨거든요. 그래도 형이 든든히 버티고 있어주니 이렇게 가족끼리 모일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니 솔직히 제3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오죽하면 형님이 애도 돈도 필요 없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빌었을까? 그게 좀 이해가 될 때도 있네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그래도 아주버님에 비하면 신우와 남편의 사이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어머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서로 처지를 이해하는 눈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자기 코가 석자고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가 싶긴 한데 남편이 신우를 참으로 안쓰럽게 여깁니다.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은 신우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구박을 하며 키우셨대요. 신우가 중학교 때도 전교 1등만 하고 고등학교 때도 수제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는데 어머님이 여자가 대학 나와서 뭐하냐며 가지 말라고 안 보내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이 달리 보일 지경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시부모님하고 비슷한 연배시지만 저나 저희 언니한테 딸이니 대학을 가라 마라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제 친구들도 자기들이 안 가겠다 해서 안 간 경우는 있었어도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대학을 못 간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신우가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한 이야기를 들었을 땐 여러 가지로 충격이 컸네요. 하지만 저희 신우도 대단한 게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가 자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에 가겠다고 하더니 보란듯이 1년의 재수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이후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학벌이 좋으니 아르바이트도 고액의 과외 아르바이트만 했고요. 그러니 이후로는 신우도 성인이겠다, 돈도 제법 벌겠다. 한마디로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상황이 못 되셨던 거지요. 한편 신우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는 바로 미국으로 떠나 직장을 구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잠깐 들어온 신우랑 어쩌다 술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지나가는 말처럼 신우가 그러대요. 어머님하고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니 어쩔 수 없이 끊어내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연락하며 사는 거지. 솔직히 어머님 생각만 하면 우라가 치민다나요. 게다가 큰오빠인 아주버님도 재수없긴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어머님이야 워낙에 아가씨를 차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왜 싫어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게 자기랑 둘째 오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걸 옆에서 두 눈 똑똑히 봤으면서도 한 번을 위로라고 해준 적이 없대요. 언젠가 신우가 큰오빠인 아주버님에게 어머님이 오빠 이야기라면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시니 어떻게 좀 나서보라고 사정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아주버님이 아주 냉정하게 모른 척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정떨어지고 시쳇말로 재수가 없어서 마음에서 큰오빠란 존재는 지워버렸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을 알고 나니 솔직히 결혼 자체를 약간은 망설이게 됐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후에 저랑 결혼하게 될 사람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음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어쨌든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편과 파혼을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랄지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남편이나 신우나 아주버님과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치를 떠는 걸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건 확실했지만 막말로 같이 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설령 같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둘이 같이 살겠지. 나한테 같이 살자고 할 일은 없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며 가며 서로 챙겨야 하는 날 몇 번 말고는 얼마나 마주치며 살겠나 싶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봐야 할 때는 보면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그때 방법을 찾아서 풀어가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정대로 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주버님은 남편 말대로 개쓰레기가 맞았습니다. 앞에서 지나가듯 말하긴 했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3달쯤 됐을 때 그 집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주버님이 이혼하자는 형님 마음을 돌리려고 별소리를 다 한 눈치였어요.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집 명의를 형님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하기도 했고 이혼했다간 2번 다신 네 자식 못 보고 살 줄 알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도 했다가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아주버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형님이 조금도 흔들리는 눈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정 떨어지는 소리만 골라 해줘서 고맙다는 식이었고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저는 설마 형님이 자기 애를 놓고 이혼을 하겠나 싶었는데 정말 양육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이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원래도 아주버님 아들, 그러니까 시조카가 참으로 예의가 없긴 했어요. 어린 게 지밖에 몰라서 밥상에 지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으면 숟가락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고 갖고 싶은 걸 안 사주면 그냥 길바닥에 드러눕는 게 예산일이었죠. 그리고 이혼한 형님은 체구가 작고 마른 분이셨는데 시조카는 초등학생이면서도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형님이 어떻게 힘으로는 당해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막말로 시조카가 형님 손목을 잡고 비틀면 형님이 표현하기를 손목이 뽑혀나가는 것 같았다나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시조카가 이제 그나마 안 된다 하지 마라 잔소리를 퍼붓던 엄마까지 사라졌으니 한마디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돼버린 셈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솔직히 시조카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고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한마디로 접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남편이나 저나 속으로 질색을 했을 뿐 대놓고 티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문제였을까요? 왜인지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가 시조카를 예뻐한다고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소리까지 듣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슬슬 아이를 가져볼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였어요. 하루는 아주버님이 어머님 댁으로 저희 부부를 부르대요.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려고 저희를 부르나 생각했어요. 일전에도 어머님을 통해서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랄까. 아무튼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꺼낸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한다는 말이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혼한 지 1년도 안 된 아주버님이 사귄 지 1년 되었다는 여자를 재혼 상대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 황당했고요. 한편으론 저런 인간이 뭐 좋다고 그 여자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나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뭐 솔직히 둘만 좋다면야 또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축하한다 소리만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남자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 뭐 이래저래 아내 자리를 비워두기가 싫었나 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자기가 재혼을 하는데 저희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부탁 좀 하겠다더니 정말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 없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자기도 이번에 재혼을 하면 저희처럼 알콩달콩 신혼을 즐겨보고 싶다면서 시조카를 저희더러 당분간 데리고 살라는 거였죠. 이건 뭐 듣자마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황당했고, 그렇다고 뭐 애매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싫다고 했습니다. 재혼을 하시던지 말던지 그건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막말로 시조카를 직접 키우시던지 어디 다른데 맡기시던지 그것도 알아서 하시라고. 다만 확실한 건 저는 못 맞는다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도 아주버님더러 진짜 제정신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자애 환장했냐고, 자식까지 남의 집에 보내가며 재혼 타령이냐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남편더러 너는 같은 남자가 돼서는 자기 입장을 이해를 못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형이 평생 혼자 호래비로 사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냐면서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뭐라건 간에 저도 남편도 질려버려서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저 애아빠면 애아빠다운 선택을 하라고, 막말로 초혼도 아니고 재혼을 하는 마당에 무슨 신혼 타령이냐며 남들이 들으면 웃는다 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쩐 일로 가만히 계시던 어머님이 냅다 저희 남편 등짝을 짝 소리나게 갈기시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지 형 앞길 막으려고 아주 환장을 했다면서.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더러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경우가 없는 건 아주버님인데 왜 멀쩡한 저희 남편한테 그러시냐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어차피 너도 언젠가 애 갖고 낳고 키울 거 아니냐며 연습한다 생각하고 시조카 좀 데리고 있으면 어떻냐고. 그리고는 뭘 하셨더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옛날 같으면 시조카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젖먹이며 키웠다면서 그러라는 것도 아닌데 유난이라나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이 맡아서 키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챙겨야 할 남편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어디 일을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손자 재롱이나 보고 산다 생각하고 키워주시면 되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순간 표정이 굳는 게, 솔직히 어머님도 당신 손자 개차반이고 당신 혼자 감당 못한다는 거 잘 알고 계셨을 테지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아주버님더러 신혼 타령하지 말고 자식이나 똑바로 키우라 했습니다. 특히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더러 형 같은 인간으로 키우고 싶어서 작정했냐면서 애한테 차마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저렇게 크면 형이나 똑같다. 지 밥값도 못하고 산다고 하대요. 그리고는 어머님께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 한번 그렇게 큰아들만 챙기고 살아보시라며 아주 독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무슨 뜻으로 제 등을 그렇게 때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곧 부록인데 이 나이가 되어도 어머니가 형만 아끼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그간 잘해드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다고, 이제 자기도 호구짓은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어나고 싶어서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났냐? 내가 둘째로 낳아달랬냐? 왜 낳아놓고 매번 사람 차별하고 기분 나쁘게 하시냐? 어머니가 나를 아끼시는 것도 아닌데 이제 자식 노릇 안 하겠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그 몇십 년의 세월 동안 남편도 나름대로 맺힌 게 있으니 그러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그냥 남편에게 새로운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만 했달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여자를 찾는다더니 꼭 아주버님 같은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형님이랑 이혼할 때 그렇게 치를 떨어대고는 아들을 보여주네 안 보여주네 아주 난리도 아니더니 무슨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 저희더러 자기 애를 키워달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정말 아직 제가 자식이 없어서 뭘 모르는 건지. 아무튼 어머님 밑에서 아주버님 같은 이상한 자식도 나오고 그걸 보면 그래도 저희 남편이나 신우는 그럭저럭 잘 자란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부모라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저러다 시조카는 어떻게 클런지 그것도 제 알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스럽네요. 물론 제가 제일 염려하고 신경 써야 할 건 저희 가정, 제 남편이겠지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한때는 정말 목숨같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처절하게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네요.
남편하고는 일적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당시 저는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창업을 생각하던 고객이었지요. 어쩌다 제가 담당하게 되어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다가 가까워졌고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시댁에는 아직 결혼 안 한 남편보다 2살 많은 신우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과 신우에게 줄 선물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이후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성의껏 선물을 준비했네요.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니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워낙 상냥한 성격이다 보니 그 성격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서오라던가 오느라 고생했다던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전혀 없었고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제 선물을 받아들고는 뜯어보지도 않고 거실 구석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뭐라도 실수했나 싶고 마음에 안 드나 싶은 게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뭔가 마음도 상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자리 자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달까요? 왜인지 남편은 시부모님이나 신우의 행동에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지만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식사 도중에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저에게 이따금씩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친정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제 형제자매는 얼마나 있고 뭘 하는지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조금은 긴장을 풀 수 있었던 것도 같고요. 하지만 신우는 시부모님과는 달리 질문 자체가 황당했다고 해야 할지 저더러 왜 그런 직장에 다니냐면서 자꾸 어디서 봤다며 거기가 이렇다며 저렇다며 하며 한마디로 어지간히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를 무시하는 신우의 태도에 마음이 꽤나 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고 제 입장이 입장인지라 불쾌한 기색을 내비추자니 그건 또 그거대로 찝찝했기에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저는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조건이면 절대로 못 다닌다면서 저더러 그릇이 작은가 봐 하는데 누가 보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야심가의 능력자나 되는 줄 알겠더군요. 그리고 미리 말해두건대 저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대학도 안 나오고 아파트 단지에서 요가 강습을 하며 용돈이나 버는 신우에게 직장에 대해서 한 소리를 들으니 어이없고 황당했던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업지 않았던 건 말 그대로 제가 신우랑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나쁜 분들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남편은 저보다 아이라는 존재를 더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아이 없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사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뜻이 통했고 그래서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졌달까요. 하지만 막상식을 올리고 나니 신우뿐만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말하는 방식이 어휴 상대에 대한 배려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시이모가 저더러 근데 애는 왜 안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처음부터 애는 안 갔기로 하고 결혼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갖지 말자고 한 거냐며 저더러 그랬냐시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호영씨가 먼저 그러자 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은 계속해서 당신 조카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급기야는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가 왜 애를 안 좋아하냐고 물으셨고 남편이 원래 안 좋아했다고 대답하니까 남편더러 너 이모한테만 솔직히 말해보라며 네 처가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시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왜 남편에게 그런 일을 시켰겠냐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시이모께선 요새 남편을 지 뜻대로 쥐고 흔들려는 여자들이 많다길래 우리 조카도 그런 꼴을 겪나 싶어서 물어본 거라며 아니면 말지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나오니 하시는데 더 화를 냈다간 제 꼴만 우스워질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뭔가 분하고 여러 가지로 짜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이모가 저더러 친정부모님이 저 키우느라 고생 꽤나 하셨겠다는 거예요. 황당했죠.
가뜩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민하네 어쩌네 하더니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니.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좋게 대꾸를 하고 있었는데 더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시이모께 자녀 계획이라던가 그런 건 부부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지나친 관심은 삼가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어떻건 간에 친정 부모님 들먹이시는 건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어떤 이도이셨던 간에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말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건 잘하는 일이냐면서요. 그리고 그땐 정말 더는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저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화는 단지 시이모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엔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머님의 화법도 이상하시긴 마찬가지였거든요.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순 없고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당신 친구분께서 아들 며느리 데리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더라며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더러 우리도 여행 한번 가자 하시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 아버님은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저희 부부가 드리는 용돈만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신우도 얼마 드리기는 했는데 어머님 댁에서 얹혀 사는 형편이었으니 자기 밥값이나 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 여행 이야기를 하시니 저로서는 달갑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께 돈도 없으시면서 무슨 여행이시냐? 막말로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애둘러서 남편 가게 때문에 휴가 내기도 어렵고 하니 내년쯤 가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정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시더니 그래놓고 너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만 어디 가려는 건 아니지 하시며 그랬다가 걸리면 당신한테 회초리로 맞을 줄 알라나요? 그리고 그런 식의 대화가 주기적으로 지속되니 어느샌가부턴 어머님하고 영 대화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아무래도 상대가 어머님이다 보니 평소 제 성격처럼 나가지 못하고 그저 이래도 해 저래도 해. 그래서 어머님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시나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부터 어머님께 거리를 두게 되대요. 어머님이 어디 가자고 하시면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하거나 뭐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남편만 내보내는 식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남편하고 제가 다투기라도 한 줄 아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대뜸 저를 붙들어 앉히시곤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면서 설령 남편하고 싸웠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남편한테 한 대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른들한테 절대로 티를 내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남편하고 싸우고 함부로 친정에 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하시더니 그러면 너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할 것이며 딸내미 교육 그것밖에 못 시켰다고 주변에서 흉본다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어이도 없고 한마디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왜 저희가 싸웠다고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싸우게 되더라도 남편이 제 털끝 하나만 건드리기라도 하면 저는 못 참는다 했습니다. 바로 친정에다가 알릴 거고 필요하다면 신고도 할 거고 이 집에서 남편도 쫓아낼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께선 어머어머만 몇 번 하시더니 저더러 그렇게 안 봤는데 대해다나구나 하고는 빈정대셨지요. 옆에 있던 남편은 저를 쿡 찌르며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짜증을 냈고요. 그리고 이 일은 기어이 신우 귀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신우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참고로 평소에 신우는 저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가짜는 훈계질을 할 때가 아니고선 단 한 번도 먼저 좋은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었기에 전화를 보자마자 어머님 일로 신우가 연락을 해온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네요. 아무튼 미친 듯이 울려대는 휴대폰을 보자 짜증이 올라왔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었으니 전화를 피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저더러 시집 올 때 그까짓 거 돈 몇 푼 들고 와서 지금 이 유세냐고 대뜸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결혼할 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 2천만 원이 저와 결혼하며 가져온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본인이 타던 국산 중형차도 있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미 10년 가까이 된 차였어서 재산적 가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반면에 친정에서는 갖고 계시던 빌라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현찰 1억을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이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 남편이 저에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색을 내자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저에게 어느 정도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니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런데 신우가 너 잘 걸렸다는 식으로 나오며 휴대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걸 듣고 있으니 제가 제 속 편하자고 허튼 생각을 했구나 싶대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부부간의 일은 저희 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어머님과 제 일도 어머님과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3자인 형님은 빠지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손윗사람인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면서 정말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더는 못 들어주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거든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신우도 더는 저희를 건드리지 않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며칠 뒤 남편이 말 그대로 술에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붙들고는 하는 말이 언제까지 자기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할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까짓 거 돈 좀 있다고. 자기 집이 우습냐 어쩌냐 하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리고 마치 저를 한 대 때리기라도 할 듯이 손을 딱 드는데 솔직히 순간이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실제로 저를 때린 것은 아니었고 그 손으로 옆에 있던 휴지곽을 집어들어 던지는데 그치긴 했지만 다음엔 저 휴지곽이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곤 조심스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이 밝을 때까지 작은 방에서 문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리고 마침내 이튿날 깨어난 남편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여보여보하고 저를 찾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가니 왜 옆에서 안 자고 나가 있었냐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을 걸대요. 그런데 남편이 손끝조차 닿는 게 소름이 끼치는 게 결국 제가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당신이 이런 말을 했는데 진심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남편이 솔직히 사실이잖아 하면서 왜 매번 자기 식구들이 말 한마디 하면 져주는 법이 없냐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간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당신 식구들이 말을 거침없이 하면 나는 그걸 다 들어줘야 하냐고 당신이야말로 먼저 나서서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제대로 한 적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나서면 결국에 장인 장모님이 욕을 먹는 거랍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서 그래서 자기는 제 생각을 해서 빠져있던 거라나요? 그리고는 덧붙이길 솔직히 장인 장모님이 저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건 맞는 것 같대요. 그러니 상대가 누구건 간에 기가 안 죽는 거 아니냐면서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순간 이렇게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랑 어떻게 그동안 연애하고 한 이불 덮고 산 거지 하는 생각에 머리가 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난 앞으로도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누구건 간에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하고만 살 생각은 없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씩 웃더니 그러다 어디 가서 한 대 맞아도 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솔직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한 대 맞으면 그날로 당신하고 이혼할 거라니까 또 한다는 말이 그러면 2대 맞을 거라는데 결국 듣다 못한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부터 맞아야겠네 하면서 옷걸이가 어디 있지? 그러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대요. 물론 자기는 다 장난이었다지만 더는 한시도 같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심이라고 이혼하자고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장난이었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솔직히 남편이 무릎을 꿇는 게 지한테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무릎이 닳는 것도 아니고
뭐 무릎만 꿇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세상이면 저도 10번 20번은 꿇겠네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람 불러서 짐 정리할 테니까 시댁으로 가든 어쩌든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 했습니다. 막말로 가져온 재산이라고 2천밖에 없는 거 그거 당신 먹고 쓰고 하는데 이미 다 쓰고 없으니 줄 것도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며 절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나 어쩐다나. 그래도 뭐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남편 가게 폐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사업자금이 제 주머니에서 나왔다 보니 가게 계약이며 사업자명이며 전부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저를 고소하겠네 어쩌네 하는데 할 테면 해보라 했습니다. 막말로 헤어지는 마당에 제가 남편 먹고 사는 것까지 못하러 신경을 써주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돈 있으면 변호사 사서 덤비라고 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붙어주겠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무릎을 꿇대요. 자기가 망했으면 좋겠냐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던가요. 어이가 없어서 돌아서면 남인데 무슨 아름다운 이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너나 실컷 아름다우라 했습니다. 어휴, 쓰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저는 남편이 정말 쫄딱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돈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말라니 그런 생각하기 전에 최소한 고마운 마음이라도 먼저 표현하지 그랬냐. 그러면 내가 너 뒷바라지 더 열심히 해줬을 텐데. 원래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아니겠어요?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